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우리 국민들에겐 영화 제목으로 더 익숙한 말이기도 한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찰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2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시도 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320개 팀, 1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개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기업형 지능형 불법행위, 그리고 집단폭행, 보비갈취, 불안감 조성 등 민생침해 행위와 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주관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 통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국수본에 따르면 조직폭력 범죄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 범죄자는 총 3,231명으로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는데 2020년과 비교하면 14%나 많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조폭 관련 범죄 수익 보전 금액은 지난해 64억 6천만 원으로 전년 24억 8천만 원 대비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는 범죄 규모가 그만큼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조폭 연령대가 2030 젊은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대가 31.9%, 30대가 27.1%로 2030 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건폭이라는 말을 쓰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절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63명 581건을 단속해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인비나 원래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 75.2%로 가장 많았고 건설 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 10.5%, 소속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84명 9.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천여 명에 가까운 단속 인원 중 77.3%에 해당하는 2,214명이 양대 노총인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수본은 기존 형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 현장 내 조폭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일선 현장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는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었죠. 당시 노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언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국민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했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범죄 없는 사회를 통한 사회질서 확립은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불법적인 일로 이득을 취하는 나쁜 놈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는 거, 다른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게 법치주의죠. 어쨌든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만큼 중도 포기 없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일 또한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를 줄여 대진연이라는 단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9년 이들이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 관저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했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대진년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시키자 북한이 5천만의 영웅이라며 이들을 치켜 세우고 나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자주와 애국이 위법으로 매도되고 사대와 매국이 적법으로 분식되는 남조선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광기 어린 탄압, 희대의 파쇼적 폭거라며 민심을 대변해 강도에게 떳떳이 대항한 사람들을 과연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마땅히 5천만의 자랑으로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을 강도로 표현하면서 민심을 대변해 강도에게 떳떳이 대항한 게 바로 대진년이고 이들을 5천만의 자랑으로 여기고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인데 이것 말고도 이들은 사드 기지에 출몰해 사드 반입을 막기도 했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회방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대진년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오늘 있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기습 시위를 한 그런 혐의를 받는 대진년 회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도망의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기각 사유였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게 납득이 가시는지요? 지난 10일 대진년 회원들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들이 내세운 주장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였는데요. 특히 이날 이들은 용산, 마포, 양천, 강서경찰서로 나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위를 열었었는데 이에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진년 회원 1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주한미군 및 국군의 주둔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시설입니다. 제1을 통칭해 용산기지라고도 하는데요. 현존하는 한 군데 미군 부대 중 가장 오래되었고 서울 도심에 있는 유일한 군사기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평택기지로 미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쇄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가 침입했고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외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범죄의 주교성에 대한 판단은 따지지도 또 묻지도 않았는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엄격히 다스려 이런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종북단체들에게 보다 명확한 경고 메시지와 시그널을 줘도 모자랄 판국의 구속영장 기각이라 참 어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과거 이들은 이해 못할 여러 가지 행위들로 처벌을 받거나 논란을 일으킨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미국 대사관적 기습 시위와 관련해 징역형을 받은 바 있고요.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보수 진영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지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땐 바이든 코앞에서 반미 시위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선명히 기억하는 건 미국 대사관적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진영과 관련성이 있는 어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는데 깡패, 양아치라고 소리 지르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경찰의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진년이었기에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